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저가를 계속해서 높여오는 과정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쵸? 항상 신고가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고가에서 매수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7%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 나온 거고, 우린 이 구간에서 굳이 돌파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해도 되는 가격대까지 왔다. 하지만 기간은 생각하자. 기간은 최소한의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자, 지금 셀트리온 그룹에는, 그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죠. 그게 합병입니다. 합병. 그쵸? 일단 1차 합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쵸?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합병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그쵸? 이쪽으로 합병이 되고 있는 지금 정확하게 일정 공개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합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서정지 대장으로부터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합병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약주가 움직일 때가 됐다. 지금 제약주 중에서 셀트리온만 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 어떻습니까? 신고가예요. 그렇죠? 이건 시가총액이 작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여기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10조 이상 가는 뭐 셀트리온이나 뭐 그런 것처럼 뭐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고 적자 기업이다. 자, 제가 적자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는, 자, 주식시장에서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 기대감을 계속해서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고캠바이오는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그쵸? 오늘 종가 기준에서 1조 5,697억에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고가 대비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고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있죠. 올라온 부분을 거의 한 여기서 50% 정도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가 기준에서, 그쵸? 1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적자다.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적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내용을 확인해 보잖아요. 개별 모멘텀이 있어요. 얀센에 2.2조짜리, 그쵸?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2.2조의 수출을 했다는 건 시장에서 1조 가까운 적자 기업의 이 평가를 인정해 준 게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치가 인정을 해줬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약주 중에서 굉장히 큰 수급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오늘 빠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 이격을 높여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대장은 어디예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LB, 그렇죠?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뒤따라오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죠? 먼저 조정폭을 키웠고, 그리고 조정 구간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한올, 바이오, 파마. 자, 보세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개별적인 모멘텀은 다 다릅니다. 종근당도 마찬가지예요. 1.7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정지 대장이 정확하게 합병에 대한 의지를 비췄고 헬스케어는 합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합병을 한다고 밝혔는데 그런 부분을 다 밀고 진행돼서 성공을 시킨 거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경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든가, 뭐 재무 안정성이 강화된다든가, 뭐 시장 경쟁력이 뭐 강화된다든가, 뭐 사업을 뭐 다각화시킬 수 있다든가, 뭐 그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 개별적으로 이슈는 다 다르지만 왜 신고가 구간에 머물러 있냐? 왜 그 전에, 그쵸? 이슈가 다 터지기 전에 신고가를 다 만들었냐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약주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있지만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체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제약주를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의 대장이에요. 지금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제약주 내에,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갖춰가고 있다는 거고, 작년에
2차 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움직여, 포스코 퓨처인 움직여, 그쵸? 에코프로 BM 움직여, 포스코 DX 움직여.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움직이죠. 첫 번째 양극재, 그 다음 리튬, 그 다음 공장 증설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몇 배 갔어요. 에코프로 15배, 평균 따지면 그러니까 평균치 따지잖아요. 한 5배 나왔을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다 전부 다 급등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진짜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셀트리온 제약을 얼마에 잡아야 될지. 이거 너무 많이 막 떨어지게 기다리잖아요. 그럼 못 삽니다. 철저하게 내가 2주 안에 떨어질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격만 좁히면 돼요. 이격. 그렇죠? 이평선거의 이격만 좁혀서 진행을 하면 되고, 이 구간에서 내가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럼 그 가격에 대해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그쵸?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내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특징점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제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 그것 딱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 종목에서 시장 주도주가 발생한다. 하지만 내가 공략하는 모든 신고가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종목이 막 하루에 막 10%, 20%씩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가 종목에서 주도주가 발생한다는 건 팩트예요. 지금까지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신고가 이 매매를 했을 때 최대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오늘도 보시면 1월 8일, 그렇죠. 정확하게 이스소프트, 그렇죠. 시장가 매수, 그냥 장시작 전에, 그렇죠. 주문 넣어라, 그렇죠. 시장가로, 시가에 그냥 바로 그냥 사라는 거죠. 이스트 소프트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월 8일 시장가 매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렇죠.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 자, 오늘 7% 강세 마감. 근데 오늘 시가는 떠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 건 대형주가 뒤에서 베이스가 되어 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누가 받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언제 공략했어요? 1월 5일. 언제? 장중에.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중에 매매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장시작 전에 주문을 넣는다. 그렇죠. 무조건 장시작 전에 주문을 넣는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스트소프트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하루에 둘 다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종가 7.5, 10% 정도의 수익 구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이, 그렇죠? 모든 종목이 뭐 하루에 뭐 10% 터지고 20% 터지고 상한가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건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꾸 막 내가 막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고가에 물리고 막 손절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500분까지만, 그렇죠? 500분까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모실 예정이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스트 소프트,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추적해야 될지 올려보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보세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것도 단기 급등세가 나왔고, 어버브 반도체는 자 2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시노펙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더 올려서 보잖아요. 자, 어버브 반도체 계속해서 중복시켜 주잖아요. 근데 어때요? 신고가 종목 장시작 전. 그렇죠. 자, 시노펙스는 거의 한 2주의 기간이 채 되지도 않아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뭐 제가 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 최대폭이 그 정도까지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근데 이런 종목이 계속해서 공략이 진행되는 이유는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이고, 그 신고가 종목을 잡고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할 텐데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 제약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빠졌는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요. 보세요. 그쵸? 오늘 조정을 받았죠. 1월 2일까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발생을 했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다. 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먼저 가격 반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시점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작용하면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는 그냥 100% 확정이 된 겁니다. 단지 시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대선 있죠. 그렇죠. 대선에 대한 부분.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경기를 계속해서 짓눌러 둘 수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가만 안 있겠죠. 바이든이 대노할 겁니다. 그렇죠. 극대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한다. 그러면 무조건 성장주 해야 된다. 근데 금리 인상 때도 성장주가 안 올랐나요? 성장주가 올라요. 바이오는 뭐다? 대표적인 성장 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이다. 그렇죠. 왜? 내가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과 가격 이 내용을요.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용이 20페이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격들을 잡자. 그렇죠? 20페이지에 걸친 내용. 기본은 신고가다. 그렇죠? 요 내용. 자, 그런데 제가 요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조금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편집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워서 제가 요렇게 그렇죠? 딱 가져가서 공부하시라고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셀트리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고 뭐 다른 뭐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신고가에 대해서 그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이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될지 그리고 가격대나 뭐 이유, 뭐 이슈, 호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